반갑습니다. 탐스러운 사회문화 김한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화변동과 한국문화의 세계화 첫 번째 시간 개념 공부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전 시간에 했던 거 능력자 확인, 세 문제 정답 확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배적 문화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한다. 자, 동그라미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집단이나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전체 문화라 한다. X입니다. 이런 문화를 하위 문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성원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당하는 문화를 우리는 무슨 문화라 한다? 대중문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 세 문제 모두 맞춘 학생 축하드리고요. 혹시나 자기가 좀 실수하거나 좀 부족해서 틀렸던 부분들은요, 개념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충, 실력 확인, 완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 첫 번째 시간, 다음 강의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이 문화 변동 부분이 좀 연결이 되니까 아마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연속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는 오늘 일단 이 강의 아주 잘 들어놔야지 다음 강의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먼저 문화 변동.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앞쪽에서 문화의 속성에는 자,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슨 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변동이 어떤 이유 또는 어떤 요인을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문화가 변화하는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문화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문화 변동. 자, 문화 변동의 의미를 정리하면요. 문화 변동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해요. 새로운 문화 요소.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문화 요소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들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될 수가 있냐면 발견을 한다든지 또는 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화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발견과 발명을 구별 잘 못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발견, 발명 정리할 거예요. 또는 어떤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한다든지 문화 요소 간 융합되거나 응용된다든지. 자,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경우에 통해 뭐가 된다? 문화가 변동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 변동은 그냥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문화가 변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문화 변동이다라고 해서 개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문화 변동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의복의 변화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복 같은 경우는 한복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근대화되기 그 무렵에도 사람들은 한복 같은 것들을 많이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화를 갖다가 거치면서 서양 의복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전통 의복이 서양 의복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문화 변동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주거 형태의 변화.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 가옥의 형태를 갖다 보게 되면요. 기와집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였다라고 본다면 서양식 가옥이 들어오다가 또 현재는 이제 단층, 우리가 2층 이런 어떤 집도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상복합이라든지 한 고층 건물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주거를 갖다 하게 되는 이런 주거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문화 변동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화 변동의 사례는 아주 정말 크고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의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또는 어떤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 변동에 대한 사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가 하고, 자, 우리가 문화 변동, 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지 문화 변동의 요인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문화 변동의 요인은 오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문화 변동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는 어떤 이유로 해서 변하는지를 일단 정리를 한다면 크게 한번 어떤 큰 틀을 갖다 한번 그려놓고 구체적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는 내재적 요인과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 내에서 문화 변동의 원인을 갖다 제공한 걸 갖다 내재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재적 요인은 다시 뭐와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요. 발명과 발견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외재적 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재적 요인들 중에서요. 서로 다른 문화가 장시간 접촉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문화가 변동할 수 있는 문화 접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 접변은 다른 것들로 우리가 좀 다시 정리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 1차적으로 문화 변동의 원인을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요인과 그다음 외부에서 그 문화 변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외재적 우리가 요인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첫 단계는 일단 여러분들이 단추를 잘 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재적부터 들어갈게요. 발명부터 들어갈게요. 발명. 발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우리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새로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 거, 창조해낸 거, 이게 발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전의 사회에서는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발명의 유형은요. 다시 한번 1차 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발명이 있습니다. 1차 발명은요. 그냥 그거 그대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게 1차 발명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2차 발명 같은 경우는요. 1차 발명 요소를 응용해서 만들어낸 것을 갖다 우리는 2차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차 발명과 2차 발명의 사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1차 발명품의 대표적인 것이 활입니다. 활. 활은 1차 발명이에요. 없었는데 사람들이 뭐 하려고 만들어내냐면요. 사냥하려고 만들어냈죠. 과거에 돌을 가지고 동물을 갖다 잡을 수 있는데 동물이 워낙에 날쌔고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야. 동물을 갖다가 빨리 잡기 위해서는 멀리 빠르게 가는 동물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죠. 활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응용한 거예요. 이것을 응용해서 무슨 악기를 갖다가 현악기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1차 발명을 응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걸 갖다가 만들어내면요. 그러니까 1차 발명 요소를 응용해서 여기다 추가적인 설명을 갖다 드리면요. 공통적인 거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존에 없었던 거죠. 현악기는 우리가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갖다 우리 현악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줄 같은 거 띵띵띵띵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퉁퉁퉁퉁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왜 가야금, 검은고 이런 것도 현악기가 되는데 줄의 조임이라든지 길이 같은 것들의 차이를 갖다가 둬서 서로 다른 음을 갖다가 내도록 하는 다양한 현악기들. 그래서 이런 활을 갖다가 응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1차 발명품을 응용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따라 이거는 2차 발명이 됩니다. 또 하나의 2차 발명품을 갖다 얘기를 한다면요. 바퀴를 만들었어요. 바퀴. 바퀴를 만들었는데 이 바퀴를 갖다가 응용해서 뭐를 만들었다? 수레를 만들었다. 이 2차 발명에 대한 사례가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이라든지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발명의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발명과 나중에 뒤쪽에서 공부하는 전파의 유형 중에서 자극 전파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일단은 2차 발명 정리해주고 뒤에 자극 전파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발견이 되는데요. 발견은요, 우리가 존재는 했으나 이미 존재했어요. 이미 존재했던 것을 자, 어떻다? 우리가 찾아낸 거. 몰랐던 거죠. 찾아내기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미 존재를 했으나 우리 인간이 몰랐던 것들을 찾아낸 것을 우리는 뭐 했다?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발견의 사례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항로의 발견. 신항로의 발명이다 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이미 존재를 했어요. 백길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찾아낸 것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흑점. 자, 흑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게 흑점이에요? 바로 태양의 어두운 부분을 흑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흑점이 있다라는 거, 이미 흑점은 존재하죠. 흑점이 뭐냐면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태양에서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약간 낮은 부분이 좀 거뭇해 보이는 것을 갖다 우리는 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흑점을 몰랐었죠. 존재를 했으나 그런데 이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자, 보게 되고 흑점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비타민. 자, 이런 영양분의 발견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 페니실린의 발견. 이 페니실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굉장히 큰 공헌을 갖다가 한 우리가 발견, 페니실린이 되죠. 이것은 항생제가 돼서요. 여러 가지 상처를 갖다가 낫게 한다든지 폐렴을 갖다가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사실 페니실린은 이미 존재했으나 우연히 그것을 갖다가 연구실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질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요. 이미 존재를 했으나 몰랐는데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신항로를 발견을 한다든지 흑점을 발견한다든지 비타민의 발견, 페니실린의 발견 이런 것들이 자, 기존에 있어서의 문화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변동시키는 우리가 원인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 미리 얘기했지만 페니실린 같은 것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 같은 것들이 치료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인 원인으로 발명과 발견이 있다면 이제 외재적인 우리가 원인으로 자, 뭐가 있냐면 전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전파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문화 요소가 확산, 전달이 돼서요. 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전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전파의 유형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무슨 전파가 있냐면 직접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전파. 자, 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자, 문화를 갖다가 직접 전달할 때 우린 이것을 갖다가 직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 전파가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과거에 교통과 통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이 자, 직접 전파로서 문화 요소가 확산된다든지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 전파의 사례로는요. 뭐 불교, 우리 고대 사회에 불교가 전래가 됐다. 우리 그 역사를 갖다 공부하다 보면은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자 이런 시기에 자 어떤 인물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또는 한자의 전래라든지,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목화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자
직접 자기가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저 문익점 정말 훌륭한 인물이야. 그 모카시 들여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모카시를 그렇게 숨겨가서 들어오다니 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의 물건을 갖다가 밀수하듯이 몰래 가져간 거니까는 그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익점이 모카시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의복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구체화돼서 직접 전파의 사례로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직접 전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사람에게 자, 어떻게 한다? 직접 전달한다. 그래서 사례를 갖다가 보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한자, 불교, 모카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접 전파의 사례가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유학 같은 거 가게 되면은 유학을 가게 되면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자, 뭐가 일어날 수가 있다?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무슨 전파를 갖다가 볼 거냐면요. 간접 전파 볼게요.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뭔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체가 끼어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갖다가 풍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다. 또는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이 가운데 자, 뭐가 있냐? 매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달하는 수단이 있다라는 얘기죠.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달하는 수단이 있는데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TV라든지 뭐 잡지라든지 또는 뭐 인쇄물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 매개체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매개체의 사례로는요. 대중 매체를 통한 우리가 전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자극 전파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극 전파는 이쪽에 와서 정리하면서 위치를 좀 선생님이 낮춰서 여기에다 쓸게요. 자극 전파. 자, 자극 전파라는 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파가 이루어지고 난 전파 후에 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자극 전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전파가 됐어요. 이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를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상상하지도 못할 사실 문화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문자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문자를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문자가 제대로 된 문자가 없었는데 중국의 한자를 갖다가 봤단 말이에요. 문자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 굳이 만나지 않아도 글을 써서 자,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갖다가 쌓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자가 필요하다, 문자의 유용성, 이 문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자,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에 자, 이두라는 것을 발명을 한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 무슨 전파? 자극 전파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자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문화 요소를 갖다가 통해서 자, 뭐를 얻었냐면요.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게 되죠. 우리도 주변에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거 이외에도 서양에 있는 우리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언들이 영어라고 하는 문자를 본 거예요. 그 영어라는 문자를 보고 자신들도 자신들만의 문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전파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극 전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자극 전파 어렵지 않죠. 근데 자, 약간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사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문제는 항상 자료로 나오잖아요. 이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요. 뭐와 뭐를 갖다가 혼동할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극 전파와 자,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2차 발명을 갖다가 자,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은 일단은 문화 변동의 요인에서 발명, 발견, 전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 발명 같은 경우는요. 요것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 응용을 해서 자,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극 전파 그리고 이 발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1차 발명도 내재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2차 발명 또한 내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자극 전파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 다른 문화 요소가 전달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형태를 갖다가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 풀면서 외재적, 내재적으로 구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문화 변동에 있어서의 어떤 유형 중에서 자, 뭐를 갖다가 정리를 할 거냐면요. 문화 접변 또는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화 변동의 양상을 갖다가 본다면요. 자, 첫 번째는 변화 속도. 변화 속도를 보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냐 느리냐를 갖다가 두고요. 자, 문화의 변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경우를 갖다 문화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문화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경우를 갖다가 문화 진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문화 진화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생물체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의 진화론을 갖다가 봤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갖다가 두고 조금씩 기관이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죠. 급격하게 뭐 어제는 꼬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꼬리가 없어진다든지 어제는 네 발로 기어 다녔는데 그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직립보행한다든지 그런 어떤 진화 단계는 없습니다. 이 진화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화 또한 인류 문화의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의 변동의 속도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문화 진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우리가 속도를 점진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문화 개혁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인류의 문화 변동 속도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자, 문화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화 개혁의 사례로 우리가 제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이 됐던 갑오 개혁이라든지 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개혁의 사례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변화 속도에 따라서 문화 변동의 양상을 갖다가 나누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문화 변동의 어떤 양상으로는요. 자, 강제적이냐 또는 자발적이냐. 강제성 유무라고 볼게요. 강제성 유무를 갖다가 두고 문화 변동의 양상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표를 갖다가 하나 그려줄 건데요.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잘 그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재에도 없는 표이기 때문에 잘 그려놓으시고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자기 문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주체성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요소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강제성이, 문화 변동의 강제성이, 근데 여기 조금 표를 작게 그렸네요. 문화 변동의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다 이쪽에 구분표에 넣겠습니다. 일단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강하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죠.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어떻다? 약하다. 이쪽에는 문화 변동의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어 유.
그다음에 이쪽은 문화 변동의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 변동의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엔 좀 자발적 성격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강제적, 그 다음에 이쪽은 자발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누군가로부터 문화 변동을 강요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이렇게 강요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화 변동을 거부하는 어떤 성향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문화 변동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자, 변화가 됐더라도 자기네 것을 다시 주체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복고, 되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갖다가 받았을 당시에 자, 일제로부터 문화 변동을 강요받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문화적인 어떤 주체성, 문화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왜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 피면서 우리 언어, 말, 글 이런 것들을 갖다 못 쓰게 하면서 우리 어떤 말에 일본어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근데 그것이 점차 순화가 되면서 자, 일본어 들을 이젠 잘 쓰지 않고요. 원래 우리의 어떤 언어로서 복고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복고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선생님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할머니가 1907년생이셨어요. 1907년이면 이제 일제시대, 그죠? 한참을 갖다 일제시대를 갖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할머니는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고 어르신들이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뭐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다 일본어 표현법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고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화의 주체성은 약한데 자, 누군가가 문화 변동을 강제했을 경우는요. 자기 문화가 어떻게 된다? 동화가 되고 흡수가 돼버리는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문화, 동화. 이 문화 동화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일제 식민 시대 때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이 약하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문화 변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문화가 일본 문화에 흡수가 되어버리면서 자기 문화를 갖다가 상실해버리는, 그쵸? 문화 상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강한데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문화융합인데요. 문화접변의 결과로서 문화융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융합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받아들이고 자기 문화도 주체성을 갖다 지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 문화융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은 약하지만 자발적으로 문화 변동이 된 경우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혁신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문화 유형의 어떤 강제성 유무를 두고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이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자, 요 사례가 보편적으로 좀 실제로 역사 과정에서 많이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요 두 가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 변동의 양상을 봤고요. 자, 이 문화 변동의 양상으로는요. 자, 세 번째, 자, 내재적, 그 다음에 외재적, 그러니까 양상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내재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변동은요. 앞쪽에서 이미 정리했던 발명이라든지 발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자, 외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파도 있지만 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해야 되냐면 문화 접변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접변이다라는 것은 그림으로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요. A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요. B라고 하는 문화,
그래서 우리는 A와 B 문화 이걸 서로 다른 문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 서로 다른 문화가 자 조건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문화가 장시간에 걸쳐서 자 전면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전파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접변은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로 해서 여러분들 따로 문화변동의 양상으로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접촉을 하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까지가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세계화까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과 문화변동의 양상과 함께 관련해서 이제 자료 탐구 보고 선생님과 관련 문제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동차와 인터넷에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기다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어디 묻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파가지고 찾아낸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력을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동력기관,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자동차가 실용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인류가 가졌던 교통수단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되면서 점차 빠르게 이동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이 걸어 다닐 때하고 말 타고 다닐 때하고 또 수레 타고 다닐 때하고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데 자동차는 더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발명품의 등장이 인류에게 준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인터넷이죠. 친구 굉장히 즐겁게 뭐 하고 있어요? 쇼핑하고 있어요. 보니까 모자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발명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한다? 변하게 된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를 볼게요. 다음 자료는 간접 전파의 사례가 되는데요. 선생님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일단 매체 그쵸?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간접 전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매체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통해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정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된다? 전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세계로 빠져든다. 최강 미드 카페 이런 게 있죠. 선생님 강의 좀 들었던 친구들 선생님 그 미드 중에서 어떤 거 즐겨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좀비 영화 좀 즐겨봅니다. 아주 시리즈물인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잘 보는데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특히나 왜 미국 미드를 갖다 보다 보면요. 어떤 느낌들이 있냐면 뭔가 행동의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쿨하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이별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나라에서의 남녀에 있어서의 어떤 이별의 과정하고는 좀 다른 모습 그다음에 이별하고 난 이후의 모습들도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미드를 막 많이 본 친구들은요. 뭐 이별도 이렇게 뭐 서양 사람, 미국 사람처럼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친구처럼 잘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자기가 새로 생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멋진 여자들이 나와 있는데 또 미국에서 약간 독신 여성으로서 사는 어떤 성공한 커리우먼의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기존에 있었던 일정 연령이 되면 시집가고 아이 낳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저런 어떤 좀 더 전문적인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어떤 미드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드라고 해서 일본 드라마의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이런 미디어물에 있어서의 영향들도 많은 문화 변동을 갖다가 가져오게 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접 전파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간디와 차르카, 차르카는 인도의 물레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간디에 대해서 봤던 그쵸?
비폭력, 그쵸?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저항운동, 영국에 대해 저항운동을 갖다가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데요. 간디 보면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인도의 전통 복장에 이렇게 인도의 물레를 갖다가 돌리면서 저항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인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영국에 있어서의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인도의 고유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이 간디가 이 모습 이전의 모습은 바로 가의 모습입니다. 영국에 간디가 유학을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국 신사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신사복을 갖다가 입고 있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자, 나중에 와서 영국이 자, 인도를 갖다가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를 갖다가 해나가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의 성격으로 그다음에 인도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려고 한 주체성을 갖다가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앞전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 시대 때 우리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복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며, 간디가 한 이런 어떤 저항 운동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 문화 변동에 있어서 어떤 양상 중에서 강제성이 있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가 탐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다양한 탐구 자료는요, 언제든지 내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수능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알고 있으면 지금은 고2 학생이지만 고3 때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알아두는 것들이 확실히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자료 혼자 읽지 않고 또 잘 못 읽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과 강제성 유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개념형 146종 문제를 갖다 볼 건데요.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자체는요,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물론 이제 이런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한번 나오게 되면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좀 대비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속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능 문제화 돼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문제이기도 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변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내재적, 내부적 요인과 외부에서 오는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만들었대요. 없었는데 만들었다는 거니까 기억은 자, 뭐에 해당한다? 발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존재했는데 몰랐던 걸 찾았다. 그럼 이것은 발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을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외재적인데 인간 요인, 인간을 통해서 자,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냥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어요. 불교를 전달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직접 전파가 돼요.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먼저 들어갈게요.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건 간접 전파가 되죠. 전달받고 끝났어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전파입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가 돼서 그냥 정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리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리을은요, 인간 요인이든 매체 요인이든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대요. 자, 전파 뒤 발명에 이제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 무슨 전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극 전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는 좀 다르지만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수능형 문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지만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자극 전파의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2차 발명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활을 갖다가 발명하고 난 다음에 현악기를 만든 것은 자, 리을의 사례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극전파의 사례가 아니죠. 그냥 2차 발명의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앞쪽에서 얘기했던 자극전파, 2차 발명을 구분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문화변동의 원인을 각각 쓰시오. 우리 각각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모카시의 전래,
자, 발명 아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직접 전파. 스마트폰의 출시, 스마트폰 발명된 거죠? 맞아요. 이두 문자의 창제. 자, 이거는 자극 전파죠. 전파디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실용주의 철학이 등장했다.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 발명의 사례가 됩니다. 있는 대로 고르시면 니은하고 리을을 고르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변동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바퀴, 자, 1차 발명품을 응용해서 수레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2차 발명에 해당한다. 자, 발명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물질적인 걸로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뭐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질적인 거지만 비물질적인 것은 제도라든지 관념이죠. 뭐 예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 앞쪽에서 사상, 실용주의 이런 거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한다? 발명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수업 개념을 가르쳤을 때 이 발명은 뭐 물질적인 것만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영역, 문화 요소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발명과 발견은 문화 변동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틀렸죠. 발명과 발견, 뭔가를 찾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문화 변동으로 모두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몰랐는데 찾아낸 걸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것이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페니실린의 효능을 알아내고 그쵸?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은 모두 뭐에 해당한다? 발견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에서 선지에서 몇 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사례에서 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로코이족은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을 참고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자, 퀘이커 교도들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 뭔가 문화 요소가 전달된 거예요. 외부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파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죠. 전파디, 자, 뭐가 이루어졌다? 발명이 이루어졌다.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고유한 문자가 없던 인디언족이 영어에서 힌트를 얻어. 힌트는 아이디어가 되죠. 근데 이 영어라는 것은 자, 외부적 문화 요소죠. 내부적이 아니에요. 외부적 문화 요소가 전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들의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고안해 내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파디 발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4번. 자, 무슨 전파에 해당한다? 자극 전파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제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표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죠. 자, 가는 문화 접변의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중에서 나의 사례가 해당되는 가의 유형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강약했죠.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강. 자, 두 개 다 강한 경우에 A 유형에는 우리가 문화가 거부, 그다음에 또는 복고. 자, 강제적이면서 자, 약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문화가 다른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문화 동화가 일어난다. 또는 문화를 갖다가 상실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발적이면서 강한 경우에 문화 뭐가 일어난다?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D 유형 같은 경우가 혁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조선어학회를 비롯한 학술단체를 조직하고 자, 우리말 신문과 잡지를 발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 무슨 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A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에서는 적절한 걸 갖다가 몇 번을 골라내시면 되냐면요. 1번
A 유형을 갖다가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준비된 우리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다 정리를 갖다가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할 능력자 확인 먼저 해놓고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능력자 확인 볼게요. 자, 문화 변동이 내부적 요인으로는 문화 변동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발견과 전파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X가 되겠죠? 자, 그래서 OX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조금 여러분 정리할게요. 그다음 2번 볼게요. 간접 전파는 자,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OX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볼게요. 세 번째는 이두 문자, 그 다음에 세케아 문자는 직접 전파의 사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OX 정리하시고요. 이두 문자는 우리 한자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이 세케아 문자 같은 경우는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이 영어를 보고 나서 만든 문자가 바로 이 문자를 갖다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OX도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 변동과 한국 문화의 세계와 몇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요. 미리 좀 공지를 하게 되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138페이지에 자, 문화 변동의 양상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복습하면서 연결해서 자, 교재 140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능력자 확인까지 해서 준비해 오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번 시간이 그 문화 대단원, 문화라고 하는 단원 전체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는 사실 다음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사실 늘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 수강기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 저 완강할게요 라고 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점점 수강 후기에 대한 어떤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이쯤 돼서 대단한 3단원 정도면 많이들 지치고 이제는 좀 사회문화를 이제 그냥 내신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했고 나중에 수능 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강의를 갖다 듣는 친구들한테 물론 이제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갖다가 잘 전달받지 못하겠지만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냥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60강 구성돼 있는데 1년 강의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한 뿌리가 되고요. 이 강한 뿌리가 고3이 됐을 때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우리 수능 기본 개념이라든지 수특 개념을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가 헛된 게 아니라 뿌리를 갖다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문화 파트의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